병창의 고요한 강가에서 지수는 나뭇가지를 검처럼 휘두르며 놀고 있었다. 8살 소년의 상상 속에서는 그저 평범한 나뭇가지가 마법의 검으로 변신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강물을 반짝이게 했고 미세한 바람이 나무잎을 살랑거리며 지나갔다. 가족들은 돗자리 위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지수의 어머니는 가끔 아들을 향해 시선을 던지며 미소 지었다. 아버지는 동료들과 회사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소리를 내곤 했다. 그들은 오랜만에 찾은 평화로운 주말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다. 강계는 이끼 낀 돌들이 늘어서 있었고 지수는 그 위를 폴짝폴짝 뛰어다녔다. 그의 작은 운동화는 이미 물기를 머금어 젖어 있었지만 소년의 마음은 모험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수야, 너무 멀리 가지 마.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지수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했다. 그의 시선은 이미 멀리 떨어진 나뭇가지에 고정되어 있었다. 바람에 날려 강가 멀리 떨어진 그의 마법 검을 향해 한 발짝 더 내딛었다. 그때였다. 미끄러운 이끼를 밟은 발이 균형을 잃었고 지수의 몸이 순식간에 차가운 강물 속으로 빠져들었다. 찬물이 폐부 속으로 파고들었고 강한 물살이 그의 작은 몸을 휩쓸어갔다. 엄마, 아빠, 지수의 절규가 강물 소리에 묻혔다. 멀리 언덕 위에서 한 마리의 백호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강인한 체격의 이 야생마는 평소에는 인간을 피해 다녔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소년의 절박한 눈빛이 백호의 마음을 울렸다. 백호의 콧구멍이 벌렁거렸다. 공기 중에 번지는 공포의 냄새, 차가운 강물의 냄새, 그리고 무엇보다 순수한 영혼의 위험에 처한 기운이 느껴졌다. 잠시 머뭇거렸다. 강물은 말에게도 위험한 곳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백호의 눈에 비친 것은 단순한 인간 아이가 아니었다. 오래된 전설 속에서 백호는 특별한 영혼들의 수호자로 알려져 있었다. 수백 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야기 속에서 백호는 운명에 의해 선택된 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전설이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백호의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했다. 발굽이 땅을 긁었고 갈기가 바람에 날렸다. 그리고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강가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러다가 점점 더 빠르게. 말 발굽 소리가 땅을 울렸고 먼지가 그의 뒤를 따랐다. 강가에 도착했을 때 백호의 눈에는 이미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한편 지수의 가족들은 강가를 따라 필사적으로 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빠른 물살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들의 절규가 골짜기에 울려 퍼졌지만 소녀는 이미 시야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백호가 망설임 없이 강물로 뛰어든 것이다. 차가운 물살이 그의 몸을 덮쳤지만 백호는 굴하지 않았다. 강한 근육을 이용해 물살을 헤치며 지수를 향해 나아갔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계속 이어집니다. 차가운 물살이 지수의 작은 몸을 휘감았다. 숨을 쉴 때마다 찬물이 폐로 들어왔고 팔다리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의식이 희미해지는 순간 따뜻한 무언가가 그의 얼굴을 스쳤다. 백호는 물살과 싸우며 앞으로 나아갔다. 매 발걸음이 투쟁이었다. 강물은 그들을 갈라놓으려 했지만 백호의 의지는 더 강했다. 지수의 떨리는 손가락이 백호의 젖은 갈기를 움켜쥐었다. 그 순간 둘 사이에 이상한 연결고리가 형성되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백호의 눈과 지수의 눈이 마주쳤다. 그 눈빛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오래된 전설 속에서나 볼 법한 신비로운 기운이 둘을 감쌌다. 백호는 재빨리 몸을 돌려 지수를 등에 태웠다. 이제 강기슭을 향해 헤엄치기 시작했다. 매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물살은 여전히 거세게 그들을 밀어내려 했지만 백호의 강인한 다리는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발굽이 단단한 땅을 찾았다. 마지막 힘을 모아 백호는 물 밖으로 나왔고 지수를 조심스럽게 강둑 위로 올려놓았다.
소녀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가쁜 숨소리가 들렸다. 그의 폐에서 물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위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원래 있던 곳에서 한참 멀리 떠내려온 상태였다. 주변은 낯선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해는 서서히 지평선 너머로 기울고 있었다. 지수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의 옷은 물에 젖어 몸에 달라붙었고 한기가 온몸을 떨게 했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었다. 백호는 계속해서 지수 곁을 지켰다. 때로는 앞장서서 길을 인도하고 때로는 뒤에서 그를 지켜보았다. 소년이 비틀거릴 때마다 코로 살짝 밀어주며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숲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다.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동물들의 울음소리. 지수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그때 백호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주변을 살피는 백호의 모습에서 긴장감이 느껴졌다. 무언가를 감지한 듯했다. 지수도 숨을 죽이고 주변을 살폈다. 그때 발밑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낯선 발자국들이었다. 이 발자국들은 분명 인간의 것도 말의 것도 아니었다. 더 작고 날카로워 보였다. 백호는 지수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이제 그들은 밤을 보낼 안전한 장소를 찾아야 했다. 밤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멀리서 천둥 소리가 울렸고 차가운 바람이 숲을 휘저었다. 지수와 백호는 서둘러 피신처를 찾아야 했다. 배고픔이 지수를 괴롭혔다. 그의 위장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주변을 둘러보니 덤불에 열매가 달려있는 것이 보였다. 손을 뻗으려는 순간 백호가 재빨리 그의 앞을 막아섰다. 백호는 열매 쪽으로 다가가 신중하게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는 고개를 저었다. 지수는 이해했다. 그 열매는 먹기에 안전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시던 것이 생각났다. 모르는 것은 절대 먹지 말라고.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번개가 하늘을 가로질렀고 비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지수의 이미 젖은 옷이 더욱 무거워졌다. 그때 백호가 갑자기 방향을 틀었다. 바위 절벽 사이로 난 좁은 틈이 보였다. 좁은 동굴로 들어가자 비바람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추위는 여전했다. 지수는 몸을 웅크리고 무릎을 끌어안았다. 그의 이는 달달 떨렸고 손가락은 거의 감각이 없었다. 백호는 잠시 동굴 입구를 살폈다. 그리고는 천천히 지수 옆으로 다가와 누웠다. 커다란 말의 천이 소년에게 전해졌다. 따뜻했다. 지수는 백호의 갈기에 얼굴을 파묻었다. 밖에서는 폭풍우가 거세게 몰아쳤다. 천둥 소리가 동굴을 울렸고 번개가 순간적으로 어둠을 밝혔다. 하지만 지수는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백호가 곁에 있어서일까? 시간이 흐르면서 지수는 백호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 말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지혜가 있었고 행동 하나하나에는 의미가 있었다. 할아버지가 들려주시던 예시이야기가 떠올랐다. 신성한 영혼을 가진 백마에 대한 전설. 그때는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이 순간 그 이야기가 진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동굴 밖의 소리가 달라졌다. 이상한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 백호의 귀가 쫑긋 섰고 근육이 긴장했다. 무언가가 그들을 찾고 있는 것 같았다. 지수는 백호의 목을 감싸 안았다. 말의 심장 소리가 들렸다. 강하고 규칙적인 박동. 그 소리를 들으며 지수는 조금씩 안정을 찾았다. 피로가 밀려왔고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꿈과 현실의 경계에서 지수는 이상한 광경을 보았다. 백호의 주변이 은은한 빛으로 빛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귀에 속삭임 같은 소리가 들렸다. 오래된 언어로 된 노래 같았다. 하지만 그 의미는 알 수 없었다. 동굴 밖에서 울리는 늑대의 울음소리가 지수를 깨웠다. 하지만 두려움은 없었다. 백호가 그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다시 눈을 감았다. 이번에는 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동굴 입구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새벽빛의 지수는 천천히 눈을 떴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아침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백호는 이미 깨어나 있었고 경계하는 듯한 자세로 동굴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수는 몸을 일으켰다. 어젯밤에 피로가 온몸을 무겁게 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맑았다. 꿈에서 본 것 같았던 백호 주변에 은은한 빛이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 같았다. 동굴 밖으로 나오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지수를 놀라게 했다. 폭풍우가 지나간 숲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젖은 나무잎은 아침 햇살에 반짝였고 안개가 나무들 사이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그때 백호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웠다. 멀리서 무언가가 들렸다. 사람의 목소리였다. 지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가족들일까? 하지만 백호의 긴장된 자세를 보니 뭔가 달랐다.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하지만 그것은 지수의 가족들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낯선 사람들이었다. 백호는 재빨리 지수를 등에 태우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숲속 깊이 들어갈수록 주변 풍경이 달라졌다. 나무들은 더욱 오래되어 보였고 이끼는 더 짙은 녹색을 띠었다. 공기 중에는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마치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갑자기 백호가 멈춰섰다. 앞에는 거대한 바위벽이 있었고 그 표면에는 이상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다. 지수는 할아버지께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신성한 영혼의 수호자들이 머무는 곳에 대한 전설. 바위에 새겨진 문양들 중에는 말의 형상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었다. 지수는 숨을 멈췄다. 그 그림은 마치 지금 이 순간을 예언하고 있는 것 같았다. 백호가 천천히 바위 앞으로 다가갔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이상하게 울렸다. 마치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메아리 치는 것처럼 지수는 바위를 만져보았다. 차가운 돌 표면에서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때였다. 멀리서 새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분명 지수의 가족들의 목소리였다. 지수야! 어머니의 절박한 외침이 숲속을 울렸다. 지수는 대답하려 했지만 백호가 잠시 기다리라는 듯이 고개를 저었다. 바위 벽에 새겨진 문양들이 갑자기 희미한 빛을 내기 시작했다. 지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현실이었다. 백호의 몸에서도 같은 빛이 나기 시작했다. 전설 속의 이야기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지수는 이제 이해했다. 백호는 단순한 구조자가 아니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정해진 수호자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닌 운명이었다. 바위 벽의 빛이 점점 강해졌다. 고대의 문양들이 하나둘씩 깨어나듯 밝게 빛났다. 지수는 그 광경에 매료되어 있었다. 백호의 몸에서 나는 빛과 바위의 빛이 서로 호응하며 춤추는 것 같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백호는 고개를 들어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수천 년의 지혜가 깃들어 있는 듯했다. 마치 말하고 싶은 게 많은데 말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갑자기 바위 표면에서 새로운 문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빛나는 선들이 서로 이어지며 이야기를 그려냈다. 그것은 마치 움직이는 그림책 같았다. 한 소년과 말이 함께 여행을 떠나는 모습, 그들이 위험을 이겨내는 장면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둘이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순간, 지수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더 가까이에서 들렸다. 이제 발자국 소리도 들렸다. 그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백호는 지수를 바라보았다.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백호의 목을 꼭 안았다. 가지 마세요.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백호는 가야만 했다. 그것이 운명이었다. 바위 벽의 빛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숲속에서 지수의 부모님이 나타났다. 지수야! 어머니가 달려와 아들을 끌어안았다. 아버지도 곧 따라왔다. 가족들의 얼굴에는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 가득했다. 지수는 백호를 소개하려고 돌아섰다. 하지만 그는 이미 사라지고 있었다. 백호의 몸이 점점 투명해지더니 마지막으로 따뜻한 미소 같은 표정을 남기고 빛 속으로 녹아들었다.
바위 벽의 문양들도 하나둘씩 희미해졌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마지막 하나의 문양이 남았다. 그것은 작은 말 발자국 모양이었고 영원히 그 자리에 새겨질 것 같았다. 구조대원들이 도착했고 의료진이 지수의 상태를 확인했다. 모두가 그의 무사한 생還을 기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닌 운명이었다. 부모님은 지수가 혼자 이틀을 어떻게 버텼는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지수는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저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어떤 진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법이니까. 숲을 떠나기 전 지수는 마지막으로 바위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그때 보았다. 멀리 언덕 위에 서 있는 하얀 형체를. 순간 바람이 불었고 그 형체는 안개처럼 사라졌다. 하지만 지수의 가슴 속에는 따뜻한 기운이 남아있었다. 10년이 흘렀다. 지수는 이제 18살의 청년이 되었다. 평창의 그 강가에 다시 서 있었다. 봄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살랑거렸다. 강물은 여전히 그날처럼 맑게 흐르고 있었다. 주머니에서 작은 돌을 꺼냈다. 그날 바위에서 떨어진 조각이었다. 문양이 새겨진 이 돌은 10년 동안 그의 곁을 지켰다. 달빛을 받으면 여전히 희미하게 빛났다.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었다. 수의학과에 합격했다. 동물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일을 하고 싶었다. 그의 선택에는 이유가 있었다. 백호와의 만남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다. 강가를 따라 천천히 걸으며 지수는 그날의 기억을 하나하나 떠올렸다. 차가운 물살, 따뜻한 천, 신비로운 빛, 그리고 그 눈빛. 시간이 흘러도 그 기억은 선명했다. 전설에 따르면 수호자와 인연을 맺은 이는 평생 그 유대를 간직한다고 했다. 지수는 이제 그 말을 믿었다. 때때로 밤하늘을 볼 때면 구름 사이로 달빛에 반짝이는 하얀 형체를 본 것 같았다. 숲으로 들어서자 그날의 바위를 찾았다. 10년이 지났지만 문양들은 여전히 선명했다. 손을 대자 따뜻한 기운이 전해졌다. 그리고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지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알고 있었다. 백호는 언제나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직접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도 그들의 유대는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지수는 자신의 사명을 알았다. 그는 이 이야기를 전해야 했다. 세상에는 아직도 설명할 수 없는 신비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우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을. 바람이 불었고 나무잎들이 춤추듯 흩날렸다. 그 사이로 은은한 말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지수는 미소 지었다. 백호는 여전히 그의 수호자였고 영원히 그럴 것이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수와 백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법 같은 순간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수호자를 만난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특별한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더 많은 신비로운 이야기를 만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어떤 마법 같은 순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전설은 계속됩니다.